홍콩에 139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 하이쿠이가 몰고 온 저기압의 영향 때문인데요. 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로 홍콩 전역이 마비가 됐다고요? 네, 홍콩의 비는 주로 지난 밤 사이에 집중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은 마치 계곡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빗물은 지하철역 계단을 따라서 폭포수처럼 쏟아졌고요. 승강장에까지 들어찼습니다. 도심 일부 구간에는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홍콩 기상당국에 따르면 어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158.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강우량은 기록이 남아있는 1884년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태풍 경보 8호에 해당하는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홍콩 증시는 휴장을 했고 학교에는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콩과 맞닿은 중국 선전시에도 71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홍콩과 선전 사이 육로 검문소 2곳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올해 중국 전역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자연재해로만 6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요? 네, 중국에서는 8월 한 달 홍수와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각종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168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60명은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로 집계가 됐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베이징과 티엔진, 허베이성, 또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등지에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8월 내내 이어진 중국 전역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태풍 카누가 북상을 하면서 중국 동북지방 랴오닝과 헤이룽장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반면에 내멍과 닝샤 등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수개월간 이어진 가뭄으로 268만 명의 피해를 받고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8월 한 달에만 11차례가 발생을 했고 내멍과 헤이룽장성 등지에서는 낙뢰로 인한 산불이 총 3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자연재해로 이재민은 890만 명, 긴급 대피한 사람도 55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손실 규모만 우리 돈 6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시진핑 주석이 홍수 피해를 입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했습니다.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면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는 큰 홍수 피해를 입은 허베이성 주민들이 당국의 대처를 질타하면서 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 코미디언이 공연 중에 사회풍자 발언을 했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네,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리보라는 이름의 중국의 한 코미디언입니다. 중국 매체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서 토크쇼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라면서 사전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6일 허페이에서 진행된 토크쇼에서 가난할수록 일을 많이 한다고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탓에 삶이 팍팍하다고 느낀 청중들은 현실을 풍자한 그의 발언에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해온 공동부유를 비꼰 것으로 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하우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코미디언이 시 주석의 발언을 패러디했다가 퇴출을 당했고 그의 소속사는 우리 돈 2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과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중국이 최근 기술 자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첨단 제조업 분야 육성을 위해서 전략 분야를 위한 더 많은 정책과 자금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업 경제 성장을 안정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5G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최근 5G급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데 이어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달 29일 화웨이가 내놓은 스마트폰에는 미국의 제재를 뚫고 제작한 첨단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도 중국 반도체 산업의 큰 진전이며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무력화했다는 등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술 경쟁에서 여전히 중국의 한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웨이와 중국 최대 칩 제조업체 SMIC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손에 넣기 어려워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구식 장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 있고 규제 또한 더 엄격해질 수 있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제조에 더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반도체 제조 장비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